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맞아요. 인간과 자연, 우주가 뭐랄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서 함께 숨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세계관이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자료들 속에 담긴 어쩌면 우리가 좀 잊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깊은 연결성에 대한 통찰, 이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고대인들이 어떻게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까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파악했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유기체요. 네. 예를 들면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유전, 그러니까 페레에봉하고 환경 적응, 안파숭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있잖아요. 네네. 이걸 상반된 영적 힘이랑 연결지은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아리만과 루시퍼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유전적 특성, 그러니까 우리를 과거와 좀 묶어두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에는 아리만이라는 물질주의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봤고요. 아하, 아리만. 반대로 이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경향에는 루시퍼라는 약간 이상주의적이면서 때로는 좀 흩어지려는 듯한 힘이 작용한다고 봤어요. 루시퍼적인 힘이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삶이라는 게 이 두 상반된 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와,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안개나 구름 같은 자연 현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과정, 자연현상에 작용하는 힘으로 봤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영적인 관점이 생물학적인 현상 말고 다른 데도 연결이 되나요? 특히 잠자는 동안 인간의 내면 활동이 외부 세계와 교감한다는 생각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이나 무심코한 몸짓 같은 것들이 자연의 존재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잊어버린 기억을 밤사이에 장미덤불이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진짜 요즘 관점과는 확 다르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훨씬 더 유동적이었다는 고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고대인들은 자연 그 자체가 살아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살아있는 언어요? 네. 예를 들어 땅속의 금속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광물이 아니라 지구의 기억을 담고 있고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치유의 비밀까지 속삭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죠. 와, 금속이 말을 건다니? 네, 각 금속마다 고유한 언어가 있어서 지구의 운명이나 인간과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본 겁니다. 또 사람의 외모나 기질을 읽는 관상학, 피지오그노미라고 하죠. 네네, 관상학.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황도 12궁 같은 특정 우주적 영향 아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얼굴이나 체형에 우주의 기운이 새겨져 있다고 본 거죠. 와, 그러니까 정말 바위부터 사람 얼굴까지 모든 것에서 어떤 우주적인 의미를 읽어내려고 했던 거네요. 세상이 거대한 상징의 칙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료에서는 이런 살아있는 지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지고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하늘은 기하학적 계산의 대상이 되고 인간의 사고는 논리나 개념 중심으로 변해갔다고요. 이 변화는 왜 일어났다고 보나요? 네, 정확합니다. 슈타이너는 이걸 인간 의식의 어떤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아일랜드의 히베르니아나 그리스의 엘레우시스 같은 고대 신비주의 중심지들에서는 영적 직관이나 직접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네. 근데 점차 감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이나 논리적 사유가 지식의 중심이 되는 시대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중세 연금술이나 장미식자회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이 연결고리를 다시 찾아보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이나 장미십자회가요. 연금술 예시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실험실에서 옥살조이레랑 글리세린을 가열하면 포름산, 아마이젠조이레, 개미산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이 화학 반응을 그냥 단순한 물질 변화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봤는데요? 인체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살산이 호흡,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
포름산으로 변환되는 과정, 이걸 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미 같은 곤충이 식물 속 옥살산을 이용해서 개미산을 만드는 자연현상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실험실 반응과 인체, 그리고 곤충까지 연결해서 본 거군요. 그렇죠. 즉, 실험실의 작은 푸나스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간의 생리 과정, 그리고 자연계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생명과 정신의 활동 패턴을 읽어내는 어떤 열쇠로 본 것입니다. 물질 변환 속에서 우주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한 거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봤던 고대의 지혜를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자연과 인간, 우주가 이게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처럼 끊임없이 교감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속이 말을 걸고 사람 모습에서 별의 기운을 읽고 또 단순한 화학 반응 속에서 생명의 비밀을 찾으려 했던 시각이라니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주로 물질적인 법칙이나 좀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경향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고대인들에게 세상은 정말 살아 숨쉬는 의미와 지혜로 가득 찬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로 이런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렌즈로만 바라보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 세계와의 이러한 살아있는 연결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